좌파 정권의 대실패라.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핑크 타이드란 말이 유행을 했을까요? 중남미 국가들이 핑크로 물들었다는 얘기. 이게 좌파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게 경제정책을 포퓰리즘, 무상으로 쏟아붓는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들 경제가 완전히 다 꼬그라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찍어요. 막 찍어서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겠죠. 없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급기야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은요. 너도 나도 이제 내 나라인데 내 나라에 못 살겠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고요. 정부만 바라보는 최악의 사태가 중남미 국가들에게서는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 나라를 버리고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남서부 국경서 말입니다. 추방되거나 혹은 수용된 이주자 수가 올해만 129만 명입니다. 129만 명. 지금이 여러분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밖에 안 됐는데 내 나라 등지고 미국으로 지금 탈출하는 국민들이 129만이라는 거예요. 올해만. 작년에도 말입니다. 238만 명이 진짜 내 나라 버리고 갔거든요. 작년에가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강력한 국경 차단 조치 42호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238만이 갔는데 지금 이게 42호 정책이 지난 11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주자가 더 쏟아져 들어갈 겁니다. 현재까지 129만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3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라 운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실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핑크타이드가 된 게 멕시코부터 됐잖아요. 멕시코. 2018년에 좌파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에너지나 자원을 국유화 조치했고요. 기업 전기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떠날 수밖에 없겠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전기료가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 보면 40% 정도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남미에 남아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있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니카라과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좌파 오르테카 대통령이 장기 집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말입니다. 17%가 지금 내 나라를 등지고 떠난대요. 17%. 17%면 국민의 약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5분의 1이 그 나라를 떠납니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롬비아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지금 나라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리튬을 국유화 조치를 하면서 이게 점점 나라가
해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아르헨티나는 가면 말입니다. 식당에 메뉴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뉴판 자체가 말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물가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예, 가면 메뉴판 보고 음식을 시키면 가격을 다 오른 가격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룰라 정권이 다시 나타나면서 복지 정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베네수엘라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에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나 싶어요. 3000%입니다. 3000%. 지난해만 해도 234%였습니다. 이러니 이 국민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진짜 심각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아르헨티나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이게 2022년 12월이고 2023년 4월입니다. 자, 12월에 물가가 94%나 올랐습니다. 4월에는 109%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르면 식당의 메뉴판의 가격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고정시켜 놓지 못합니다. 우리 한 달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전년 대비해 보면요. 뭐 3.5%, 4%, 5%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나라 물가는 109% 올라간다잖아요. 109%. 그러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 경제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나라 경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최악이죠. 뭐. 2022년 물가 상승률만 234%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탈출 국민 수가 여러분 720만 명입니다. 됩니다. 720만 명. 말이 720만 명이지요. 이 정도면 말입니다. 국민의 진짜 어마어마한 수가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중남미의 국가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찍어내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이 한번 바꾸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국가 운영의 기초인데 이 국가 운영을 퍼주기로 계속 이렇게 가니까 심각한 양상이 된 겁니다.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떠돈다는 게 이것만큼 말입니다. 창피한 게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가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내 나라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를 떠도는 거라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포퓰리즘은 만국병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제가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재정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사회 혼란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막무가내 지지가 많아졌습니다. 이 남미의 스타일이 막무가내 지지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객관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준다 그러면 주르륵 몰려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후진국 시절이었던 1950년대 60년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마구 몰려가다가는요. 우리 국민들도요. 대탈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그 정도까지 간다면 대탈출의 기운까지 있다면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만히 안 뒀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이 포퓰리즘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중남미가
핑크타이드가 되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줄줄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이었다. 좌파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무상이 많습니다. 뭐 무상 복지가 핵심인데요. 여기에는 뭐 무상 급식에, 예, 뭐 무상 교복에, 무상으로 계속 때리는 게 좌파의 핵심 복지거든요. 이것이 결국은요, 예,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지지가 계속되고요. 갈라치기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도 바로 중남미처럼은 안 가겠지만 이게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어떤 수순을 겪으면서 점점 중남미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체제고요. 또 이 남한에는요, 예, 이 사회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세력들이 요소요소에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북한이 씹어놓은 간첩들 말입니다. 이 간첩들이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최후도 저는 보이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은 어떻게 하든 배격해야 됩니다. 포퓰리즘은 우리 온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됩니다. 일해서 벌어야지 이게 진짜 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중독에 갇히면, 예, 저는 나라든 개인이든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중독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마약 중독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끝나버리잖아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또 중독 있잖아요. 예,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못하게 한다고 폐륜을 저지르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그것도 중독의 문제거든요. 재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돈 주기를 바라면 계속 바라다가 이게 나라가 뿌리째 썩어가는 것, 이거 막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요, 우리 세대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식 세대는요, 최악의 어떤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 좌파의 무상복지는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내 나라를 덩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맞는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